이 두 개의 자석 조합이 어떠하길래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에 두 개의 자석 조합이 어떠했길래 지금 이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가를 설명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두 자석은 서로 어떨까요? 밀고 있겠죠. 이 두 자석은 서로 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석과 이 자석은 모두 지금 합력이 얼마인 상태다? 0인 상태야. 이유는 뭐지? 계속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가에서 A가 B에게 작용하는 자기력 표시 한번 굳이 해본다면요. A가 B를 밀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B도 뭐야? A를 미는데 우리 알잖아. 뭘 알아? 이러한 관계인 두 힘을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고 두 힘의 특징. 항상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두 물체가 교환하는 힘이라는 거. 그러니까 크기 같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굳이 그리지 않아도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번. 그림 나에서 여기 A에 주목해봐라 이거죠. 아, A에 주목해봐라. 이 녀석 안 움직이는데 왜 안 움직일까요? 이거죠. 자, 왜 안 움직일까 설명해 볼까요? 일단 지구가 이 물체를 끌어내리려는 힘이 있죠. 무슨力이에요? 중력. 그렇죠? 그 다음 지금 이 자석이 서로 어때요? 이거는 밀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당기고 있겠죠. 당기고 있겠죠. 당기고 있다면 얘가 얘를 끌어내리려는 힘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력? 자기력. 그러면 중력과 자기력이 모두 아래로 향하는데도 얘가 움직임이 없다라면 그것은 뭐예요? 요 노란색 중력과 빨간색 자기력을 더한 만큼 늘어난 용수철이 끌어올리는 힘이 주어져야 되겠죠. 이거 무슨力이라고 하죠? 탄성력.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두 힘의 평형이 아니고 하나, 둘, 몇 개의 평형이야? 세 힘의 평형이죠. 그러니까 니은번 보기는요, 선지는요, 어느 하나를 쏙 빼먹었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연습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번, B가 바닥을 누르는 거. 이건 직관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왜? 여러분 보세요. 이 자석은 이 자석을 아래로 찍어 누르고 있지만 이 자석은요, 서로 이 자석과 당기고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자석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 힘을 굳이 다 표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중력은 항상 아래쪽을 향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추가적으로 더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이쪽이 더 강하게 바닥을 누르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굳이 우리가 물리를 하지 않아도 금방 힘의 방향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신다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더 꽉 밀착하는 건 예죠. 따라서 자 보기 디귿도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말했기 때문에 자 디귿 잘못됐습니다. 기억이 정답 7번에 1번 8번 보실까요? 8번 문제는요, 이거예요. 여기서 쫙 용수철을 L만큼 압축시켜가지고 물체를 딱 내보내는 거죠. 팡! 하고 내보내면 얘가 마찰 영역을 한번 슥 하고 지나갑니다. 이때 마찰력이 물체에게 한 일만큼 물체는 자신의 운동 에너지를 잃어요. 이게 열적인 형태로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쭉 반대편 용수철을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밀려 나오면서 이번에는 마찰 영역에 반 정도 와서 멈췄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 어떤 걸 어떻게 그려내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용수철에서 막 밀려 나온 물체가 있을 거고요. 얘가 제일 빠르겠죠.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면 자 선생님 표시하는 게 뭐죠? 손실이 일어나죠. 손실이. 요 거리 곱하기 마찰력만큼. 그래서 이걸 굳이 쓴다면 F 곱하기 자 그 마찰면의 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S만큼 손실이 일어난다고 볼게요. 그럼 이제 일부 손실이 됐으니까 어때요? 여기보다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 작아져서 이렇게 속력이 느려지겠죠. 하지만 용수철에 잠시 압축됐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돼서 요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잠시 탄성 에너지로 저장됐다가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이렇게 요 속도의 방향은 달라도 속력은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딱 중앙까지 와서 멈췄다는 것은 요 반 정도 거리에 걸쳐 마찰력한테 받은 일이 지금 여기에 있던 운동 에너지마저 다 열적인 형태로 변환시켰다, 전환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싹 손실된 거야. 여기 얼마일까요? F 곱하기 이 전체 거리의 반을 우리 2분의 S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F 마찰력, S 마찰력 작용 거리 이렇게 꼭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렇게 좀 더 단순하게 적었으면 어떨까 시험장에서는 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손실되는 건 여기서 손실되는 거의 절반이니까 여기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E라고 부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비어있는 상태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제로인 상태니까 여기서 지니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이 정도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압축된 응수철에 있을 때 탄성 에너지도 얼마? 이 정도였을 거고요. 자, 당연히 여기서도 운동 에너지 얼마? 2였을 거야. 그런데 이쪽에서 5개,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분석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2배 더 긴 거리 동안 마찰력한테 2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손실된 에너지 양은 2겠죠. 그럼 얘는 얼마나 많은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2에다가 2를 더한 만큼이겠죠. 자, 얼마지? 3, 2. 따라서 얘를 내보냈던 최초 압축된 응수철에 저장된 에너지가 자, 얼마였다? 3, 2였다라고 판단한다면 요 압축된 상태의 탄성 에너지와 요때 탄성 에너지의 비가 3대 1입니다. 그렇죠? 탄성 에너지 공식이 뭡니까? 2분의 1 K 뭐지? X제곱이잖아. 그럼 처음에 압축된 길이가 L제곱일 때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3, 2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때 밀려 들어간 길이는 얼마일까요?를 구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X라고 놓고요. 자, 생각해 볼게요. 탄성 에너지가 3분의 1배라는 거는요. L제곱에 비해서 X제곱이 3분의 1배라는 얘기죠. 그럼 X는 몇 배? 루트 3분의 1배 아니겠습니까? 답은요. 루트 3분의 L이 X의 값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는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몇 대 몇인가 이렇게 빨리 읽어내는 게 자,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9번 문제는 자, 이건 전기 단원에 나오는 전압과 전류의 개념을 해석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실수만 하지 않으신다면 편안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전압을 점점점 높이면 어떠한 저항체에 흐르는 전류도 점점 강해지겠죠. 자, 그런데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보기 기억 선지부터 보시면요. 양단에 똑같은 전압을 주면 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전압을 주면 B보다 A의 전류가 세구나. 그쵸? 그게 무슨 뜻이에요? A가 저항이 작구나. 기억과 니은은 탕탕하고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 A와 B를 이렇게 연결한 거. 이게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이죠? 연결하면 그것은 A 홀로 있는 것보다 또는 B 홀로 있는 것보다 어때요? 저항이 더 얘가 큰 저항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저항이 더 커요 라는 주장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낸 딕은 전기단원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10번 볼까요? 자, 10번은 어떤 겁니까? 자속 변화가 일어날 때 도선의 둘레에 흐르는 전류. 무슨 전류예요? 유도 전류. 그치?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자속이 많아질 경우는 많아지는 자속을 없애려고 그리고 자속이 감소할 경우는 감소하는 자속을 보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장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자속 변화를 억제하려는 쪽으로 자, 유도 전압, 유도 전류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자속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영역이고요. 자, 여기는 자속 밀도가 이렇게 제가 빡빡하게 그렸듯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진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입을 한다면 점점 이 내부에 존재하는 자속의 수가 증가하겠죠? 자, 이것을 억제하려면 자, 들어가는 방향과 반대쪽인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는 자, 여러분 보시기에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 포인트를 잡으실 때 어떤 경우가 X자가 더 많아지는 경우일까를 빨리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얘 볼까, 얘?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상대적으로 자속 밀도가 작은 쪽에 면적은 주는데 상대적으로 자속 밀도가 큰 쪽의 면적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X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류의 세기는 이쪽이 좀 더 세겠지만 어쨌든 X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만 주목하신다면 세 개가 뭐지? 전류의 방향이 똑같겠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정답은요. B하고 C가 A와 전류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3번. 11번입니다. 자, 근데 이 10번까지 문제를 일단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뭐 특별히 너무너무 거릴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었다는 얘기죠. 11번부터 아마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떠한 현명한 여러분의 시간 관리 능력 이런 것들 필요한 문제들이 아마
곳곳에 박혀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11번 문제는요. 이게 하늘이고 땅이에요. 자,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통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요. 이 안에 용수철을 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우리한테 준 상황은 여기에 초속도 어떠한 값을 준 물체를 던져 올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쭉 올라가면서 일단 느려지죠. 왜? 중력이 반대로 당기니까 느려질 거 아닙니까? 던져 올리면 느려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닿는 순간부터 이 물체가 용수철을 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물체 입장에서는 지구도 아래로 끌어내리고 압축되어버린 용수철 역시 자신을 아래로 또 눌러버리니까 더욱더 빠르게 속력이 느려지겠죠.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상황은요. 결국 뭐예요? 최대로 압축된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자, 최대로 압축된 순간은 우리가 이 정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놈이 뭐예요? 더 이상 밀고 들어갈 능력을 상실한 순간.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속력이 얼마? 0이죠. 그러니까 자, Q학번. 아마 이 순간이 되면 물체는 잠시 동안이지만 멈춰있는 상태일 것이다. 운동에너지 0이다. 맞잖아요. 근데 디귿번을 빨리 여기서 캐치할 수 있어요. 디귿번. 합력 0이냐? 합력 0이냐? 그렇지 않죠. 왜? 여기에서 얘가 합력 0이라면 첫 번째 얘는 계속 멈춰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잠시 멈칫하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압축된 용수철이 물체를 밀어낼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잠시 멈춰 있는 거지 아래쪽으로 가속을 갖고 빨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이 순간에 합력은 0이 아니고 어느 쪽을 향한다? 아랫방향을 향합니다. 기억은 맞는데 디귿이 틀렸다는 것만으로도 정답은 놀랍게도 3번이 나와요. 수능 시험장이라면 이렇게 했어야만 합니다.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보기 니은이 왜 맞는 얘기가 되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보기 니은이 맞는지 틀린지를 제대로 풀어내려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처음 속력이 5m/s고요. 자, 이 물체의 질량이 0.5kg인 물체가 이게 처음이에요. 순간적으로 멈춰있는 나중 상황까지 자, 어떠한 변화를 겪었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물체가 받은 일에 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합니다라는 틀 속에서 넣어서 분석을 해보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운동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2분의 1 m 0.5 그 다음 v제곱 5를 제곱하는 거니까 25 이것들의 곱만큼 마이너스 자 감소한 거죠. 자, 이것은요. 자, 무엇 때문일까요? 이거죠. 이 물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가 지금 1m죠. 여기까지 1m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압축거리를 제가 x라고 놓을게요. 그 압축거리는 바로 여기까지를 지정하는 길인데요. 얘가 상승한 높이가 1과 x를 합친 것만큼이죠. 네, 그러니까 그 동안 운동 반대쪽으로 얘가 받은 중력이 5N인데요. 여기 mg 그리고 상승한 높이를 1과 x의 합, 즉 x 플러스 1로 적을 수 있죠. 요만큼 중력이 빼앗아 간 거죠. 마이너스 1을 했죠. 이만큼 중력 위치 에너지로 저장되었다는 의미고요. 또 일부의 그 에너지는요. 이 x거리에 걸쳐 일어났거든요. x거리에 걸쳐 탄성력이 마이너스 1을 물체에게 행한 만큼 자, 빼돌린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의 증가로 나타냈기 때문에 자, 요 또 들어가야 될 항이요. 마이너스 2분의 1 k. 자, k가 얼마냐면 용수철 상수. 그다음 x제곱. 요거 다 합쳐서 요것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한 x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2차 방정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능 출제자는 이것을 풀지 않아도 기억 디귿만 가지고도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일단 장치를 한 거고요. 굳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과연 어떠한 숫자를 만족하는 x여야 할지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0.1이라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니은번은 왜 맞는지에 대한 제가 간단한 해설을 추가로 해드린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우리가 이거 괴물 같은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는 나온 게 아니죠. 12번은 이것도 아주 쉬운 거예요. 자, 비저항 단면적 길이 로 S EL 조합인 자, 이놈과 이놈이 저항값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항값이 같으려면은 자, 이놈의 저항은 얘 몇 배야겠어요. 자, 우리가 S분의 EL, ES분의 4L 하면 어때요?
S와 L의 값의 결과가 똑같죠? 자, 그렇다면은 저항값이